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보맨 소상공인 마케팅 무료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설 명절을 통해서 공부하다는 취지로 1, 2, 3 편을 여러분께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STP가 뭔지 배웠고 우리가 이제 좀 세밀하게 세그멘테이션과 그다음에 타겟팅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요, 이 세분화라는 작업이 나옵니다. 우리가 STP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세분화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예를 들었었죠. 빵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순댓국, 예를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는 장사를 처음 했을 때 시장을 나눠야 돼요. 또한 고객을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넓은 시장에 넓은 고객을 타겟으로 하면은요, 소상공인은 1인 자영업자도 많은데,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 넓은 고객과 넓은 시장을 다 맞춰줄 수 있을까요?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본이 적을수록, 인력이 작을수록 항상 세분화, 시장을 나눠야 되고요. 고객을 나눠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힘들어요. 못 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S가 먼저예요. 그래서 시장을 나눈다. 고객을 나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럽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개성, 행동 등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그쵸, 넓은 시장에서 비슷한 욕구를 갖고 있는 소비자를 찾아내어 동질적인 부분 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도 항상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시장을 쪼개죠. 고객을 쪼갭니다. 왜? 너무 넓어요. 너무 많아요. 나는 혼자고. 못하거든요. 차별화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더불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과정이죠. 세분화하는 작업은. 그래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를 특정 기준으로 구분해서 몇 개의 고객 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나눌 때 그냥 나누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냥 무작정, 그럼 그럴 거예요. 여정님, 아니 교수님, 아니 고객을 나누라는데 어떻게 나눠요? 뭘로 나눠요? 어떤 기준으로 나눠요? 자, 그 기준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요, 이 인구 통계학적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으로 나눠요. 지역, 성별, 연령, 결혼 유무, 가족 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가장 어렵은 게 뭐냐 그러면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을 알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고객을 분석했을 때 소득 수준을 알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보통 서베이를 돌리는데, 설문지 돌리는데, 설문지 돌려도 고객들이 그 소득 수준을 제대로 얘기 안 하거든요. 이제 서베이를 돌려보면은 너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괜히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소득 적게 얘기하고요. 소득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창피해 갖고 또 많이 쓰시기도 하시는데, 사실 소득 수준은 지출 내역을 보고 뭐 구분을 합니다. 카드 데이터가 그래서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소득 수준, 뭐 이런 수준,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 게 우리 인구 통계학인데요. 가장 우리가 인구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성별이라든지 연령이거든요. 예, 연령. 어차피 그 지역으로 쪼갤 수 없는 게, 소상공인분들은, 오프라인 장사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고객을. 그래서 보통은 이 연령으로 많이 해요. 아까도 우리가 순댓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빵집도 마찬가지죠. 우리 매장에 연령대를 분석해 봤더니 한 20대에서 30대 이렇게 오시고, 40대도 오시고, 60대도 오시고, 뭐 다양하게 오신다.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인구 통계학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심리적 변수도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성격 개성, 이런 거. 구매 행동 변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군, 그 다음에 사용 빈도, 자주 온다, 안 온다, 사용 경험, 뭐를 많이 산다, 뭐 브랜드 충성도,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보통은 이제 쪼개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세분화 작업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1교시 때, 1강 때, 어제 우리가 수업했을 때의 세그멘테이션, 뭐였죠? 우리가 빵집 사례를 본다 그러면 고객을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주부로 이렇게 시장을 쪼갠 거예요. 나는 아직 타겟팅 안 했습니다. 내가 그냥 고객을 분석해 봤더니 자주 오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고객을 보니까 학생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주부로 있대더라. 또 나이대가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렇게 이제 쪼갠 거예요. 이게 세분화입니다. 세분화를 일단 하셔야 돼요. 예, 세분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라야 돼요. 잘근잘근. 그럼 나는 어디에 목표로 할 거냐,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라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빵집 사례고요.
자, 순댓국은 뭐였죠? 이거 연령대로 나눴죠? 시장을 세분화했어요. 연령대로 20대, 30대 젊은 직장인, 40, 50대 중년층, 60대 어르신. 이 연령으로 쪼갠 거죠. 인구 통계로 쪼갠 거고요. 식사의 목적, 점심 식사, 술자리 회장, 저녁 가족, 이것도 이게 쪼갠 거죠. 선호 메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구매 행동 변수라든지 심적 변수 다 반영한 거죠. 이러면서 고객을 이렇게 쪼개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분화 작업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객을 한번 세분화 한번 해보세요. 아직 정하지 마세요. 주 타겟은 아직 우리가 안 정했습니다. 근데 그냥 고객을 구분해 놓으십시오.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노트에. 아, 이런 고객이 있고 저런 고객이 있구나. 이게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경험상 시장을 나눌 때 아니면 고객을 나눌 때 그 니즈를 알면 되게 좋아요. 그 니즈별로 나누면 좋거든요. 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빵집에 어떤 니즈가 있어서 오냐 이거죠. 아까 우리가 빵집을 봤을 때 그 직장인들 바빠 난 빨리 사고 나가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니즈가 있을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빨리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직장인들 근처에서 빵집 하시는 분들은 그런 니즈가 있을 거고요. 동네 빵집은 또 다르겠죠. 이제 완전은 그 가정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건 완전 또 다르겠죠. 니즈들이. 그래서 소비자의 그 니즈가 뭔지를 보시고 그 니즈별로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니즈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시장 조사라는 걸 합니다. 항상. 기업에서는 시장 조사할 때 우리가 양적 분석을 했고 질적 분석을 했는데 이 양적 분석은 대표적인 게 이제 서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요. 질적 분석은 저도 이제는 논문 쓸 때 많이 했던 게 심층 인터뷰 아니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뭐 어려운 얘기지만 뭐 FGI라든지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런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걸 막 돌려보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조금 의지가 있고 나는 좀 체계적으로 뭔가 장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이 오시면 간단하게나 우리 매장에 왜 오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는지 요런 거를 물어보면 되게 좋아요. 이게 어찌 보면 질적 분석인데 왜냐하면 서베이 돌리기에는 시간도 없고 서베이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단골 고객이나 있으면 혹시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쪽지 같은 거 이렇게 카드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좀 적어달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고객의 니즈를 알아서 그 니즈별로 한번 고객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은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요런 니즈가 있어서 오시는구나. 왜냐면 이게 상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 상권도 있고 제가 있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상권이죠.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로 나눠지는데 서여의도와 동여의도는 이제는 공원을 기준으로, 물론 나침판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보통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됐나요? 여기가 서고 이제 동. 이게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상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사실. 아무튼 간에 그 상권별로 니즈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정말 그 니즈별로 한번 나눠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일단 세분화하셔야 돼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타겟팅. 자,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기업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시장이 이젠 타겟팅한다. 목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판매자가 모든 가능한 기업의 자원을 이용하여 특정 노력을 집중시키는 고객 집단을 의미하고요. 영어로는 뭐 타겟 마켓, 뭐 타겟팅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을 구한다, 목표 시장 선정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빵집은 어떤 타겟을 정했나요? 그 세분화된 고객 중에서 아침 출근길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빵을 사는 직장인을 타겟으로 선정한 거예요. 내가 내 상권 분석해보고 내 고객 니즈 분석해보니까 세분화해보니까 요런 타겟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런 시장이 존재한 거죠. 요런 고객이 세분화된 고객 중에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나의 상경, 나의 비즈니스, 내가 갖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봤더니 요 타겟이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댓국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사장님은 술자리 회장을 찾는 20대 40대인 직장인을 타겟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타겟을 정했다고 해서 이 타겟만 나의 고객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주력 우리가 보통 항상 모든 시장을 다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집중화 전략이긴 한데, 이 타겟을 정하고 나중에 잘 되면 점점 더 퍼져나가면 돼요. 어쨌든 간에 술자리 회장을 찾는 20대 40대 직장인의 타겟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지역이 직장인 한 명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의 상권, 나를 일단 분석해서 세분화시키고 거기에 맞는, 내 비즈니스와 맞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맞는 타겟을 정하게 됩니다. 이공 같은 경우에는 20대 40대 직장인을 타겟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유는 술자리 해장, 선두국 선호하고, 직장인 고객은 단골 가능성 높고, 이런 추가 메뉴 시키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이 타겟팅 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시장을 세분화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아니면 고객을 세분화했어요. 그러면 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아까 순댓국이라든지 빵집처럼 또는 다양한 사례가 있을 텐데, 나는 그러면 이 세분화된 시장 안에서 뭐를 타겟팅해야 될까?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야,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한마디로 내가 이거 수익이 나올까? 요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까 순댓국집도요. 20대 40대 직장인들, 해장 후 해장하고 나서 먹는 직장인들, 이런 뭐 타겟을 정했어요. 그러면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거를 주요 타겟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오느냐, 이게 첫 단계입니다. 수익이 제로면 안 돼요. 사실상 마이너스거든요. 양수가 나와야 된다. 그게 단돈 1원이라도.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마이너스가 날 것 같아요. 그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그 타겟을 잡지 마세요. 다른 타겟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장사할 때는 이게 안 나오잖아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장사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간으로 잡아놓고, 이게 과연 이 타겟을 했을 때 그렇잖아요. 직장인들이고 해장 후 술자리고 그게 하나에 얼마고 보통 밤에 몇 명 찾아올 거고, 이거를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잡아놔야지만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을 먼저 1순위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다른 타겟을 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경쟁 상황 어떠한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20대 4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장 후에 먹는 순댓국이 정말로 다른 데에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경쟁사가 있는지, 그 근처에 그런 게 있는지, 세분화된 시장의 경쟁력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 내 철학과 맞는가. 내가 순댓국을 하고 그 술 먹고 해장하실 분들 꽐라돼갖고 막 해롱해롱 거릴 텐데, 그분들 비유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철학과 맞는지, 기업의 목표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지. 네 번째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은지.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의 자원이라고 보통 유식한 말로 하는데, 그냥 소상공인을 본다 그러면 나를 이거를 해줄 때, 내가 이 장사를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 세분화된 시장 안에서 내가 이쪽을 하겠다라고 정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고객을, 다른 시장을 버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시장에 나는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집중한다는 의미. 그래서 제가 이 표적 시장의 마케팅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이런 전략이 있어요. 집중적 마케팅, 차별적 마케팅, 비차별적 마케팅. 집중적 마케팅은 그겁니다. 단일 세분 시장 전략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목표 시장 정해갖고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쪽에 쏟는 겁니다. 차별적 마케팅은 다양한 세분 시장에, 그 세분화된 시장을 여러 개 정해요. 여러 개 정해놓고 각각에 알맞는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소상공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다 세분화해갖고 그 시장에 다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힘들죠. 자원이 딸리기 때문에, 인력도 딸리고. 그래서 대부분이 소상공인이 하는 전략이 이 집중적 마케팅이에요. 집중적 마케팅. 내가 세분화된 시장을 해놓고 그거 하나에만 딱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고객을 버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다 하되, 다 맞춰주되 요 시장만큼은 내가 1인자가 되겠다. 1등이 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1등이 되면 점점 더 넓혀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표적 시장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세그멘트에서 시장으로 세분화한 후에 그 변수에 맞게 표적 시장을 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순댓국집 아니면은 뭐 빵집 사례를 들듯이
본인만의 표적 시장, 목표 시장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노트 열어보시고 시장을 세분화한다. 고객을 세분화한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 내가 그 중에서 목표 시장을 딱 하나 정한다. 목표 내가 타겟팅된 고객이라든지 그 시장을 내가 딱 정한다. 그리고 그 시장에 나는 집중화 전략을 써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포지셔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끝나면 미완성이에요. 왜? 그 표적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정한 그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지셔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요 단계 이해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시장을 나누고요. 고객을 나눠요. 그런 다음에 뭐 하죠? 거기에 적합한 목표 시장을 하나 정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서 상위권에 오르게 되면 알아서 나머지는 쫓아와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여유가 되면 다른 시장으로 더 확대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력의 한계, 자원의 한계, 자본의 한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예, 이 작업을 안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가 나와요. 뭔가 한 건 없는데 바쁘기만 하면 바쁩니다. 그리고 뭔가 브랜딩이 안 돼요. 입소문도 안 나요. 왜? 나는 그냥 너무 넓은 시장에서 막 활려벌떡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아. 예. 남들과 차별점이 없고 특출나게 뭔가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뭔가 브랜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의 시장의 목표 시장을 선점해서 이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 목표 시장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 시장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장을 세분화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머리 아프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정 가족이라면 우리 여정 가족이라면 적어도 저를 만났다 그러면 여의도 정보맨 채널을 만났다 그러면 공부하셔야 되고요. 변하셔야죠. 제가 왜 이거 강의합니까? 많은 고민을 해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지원금 알려드리고 정부의 정책 여러분께서 도움받을 정보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시죠. 근데 이제 저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이런 다 그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장사가 잘 되길 원하지 정부가 주는 지원금 이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장사가 잘 되는 걸 원하세요. 그래야지만 돈을 버니까. 그래야지만 부자가 되니까. 그럼 그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래, 제대로 된 교육. 예, 좀 정말로 퀄리티 있는 교육을 해드리고 싶다. 근데 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명절날만 설날, 추석 이때만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그래서 무료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 내일 포지셔닝, 이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내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비슷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를 특정 기준으로 구분하여 몇 개의 고객 집단으로 나누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 내가 순댓국 전문점을 한다고 했을 때 고객을 점심 식사로 오는 사람, 술자리 해장하러 오는 사람, 저녁 가족 외식으로 오는 사람 등으로 나눠봤어요. 이거 뭐 하라고 그러죠? 이거 뭐 했다 그러죠? 그렇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1번 이거는 보기가 있네요. 보기 1번 세분화, 2번 묻지마 이거였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정답 적어주시고 이런 거죠. 1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밑에다가 옆에다가 자기 아이디 예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정답은요 우리 첫째 날과 동일하게 2월 8일 토요일에 주간점검 방송 때 5명 추첨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주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만 남아 계십시오. 자, 안내 말씀 있습니다. 2월달 여정대학은요 유튜브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2기 여유입 여정 유튜브 입문반, 그래서 초급반이에요. 우리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고 싶다 근데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고, 자, 여기에 링크 드릴 테니까 여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여정대학 검색하시고 쇼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정대학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있죠. 2월반 있으니까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정대학은 매달 있습니다. 이 영상 나중에 보신 분들도요. 3월달, 4월달, 5월달 매달 강의가 있으니까 매달 하는 강의 관심 있게 보시면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2월달은 유튜브 강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월달은 유튜브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커리큘럼은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공부를 하셨고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보기 강의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6개월 동안 볼 수 있어요. 강의. 녹화 강의 다 드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유튜브 강의 때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1강 때 설명드렸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입문발입니다. 유튜브 시작하세요. 저랑 같이 시작하십시오. 그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오늘 강의 2강이었습니다. 1강, 2강까지 왔고요. 내일 3강 강의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셔닝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포지셔닝까지 하면 여러분 뭐 STP 완성되는 거예요.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